카메라가 나를 인식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거리를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이다. 일반 카메라 거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별로 틀리기 위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내가 아까 멀리 가면 좀 더 이렇게 그 망원 렌즈라든지 망원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가까이 찍어주는 데는 일단 뭐 원래는 이제 촬영 기사가 이게 따라 붙어 갖고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망원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별로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거나 카메라 렌즈가 안에서 나를 움직이면서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건 렌즈가 움직인다는 거죠. 렌즈가 움직여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쪽으로 렌즈를 돌려가지고 찍어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셀카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안에 렌즈가 움직여 갖고 나를 초점을 맞춰 갖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나를 인식을 하고요. 0.1cm, 0.3cm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내가 움직일 따라 초점을 맞춰 갖고 지가 움직여 주는 거예요, 렌즈가. 그래서 그 촬영 기사가 필요 없이 셀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카메라도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에는 렌즈가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원래는 이렇게 그 플랫폼을 달아서 카메라가 움직여 갖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다 그러면 삼각대인데 삼각대처럼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걔가 나를 초점을 인식해서 로봇처럼 그 로봇 위에다 카메라를 갖다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때 그러면 그 촬영 기사 로봇이 되겠죠. 좀 비싼 거는. 그러면 간단한 방식은 밑에 탑재하는 플랫폼 움직이는 게 있고 위에다가 카메라만 넣으면 길이를 이렇게 높낮이도 움직일 수 있거나 걔가 렌즈를 안에 렌즈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간 날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죠. 렌즈가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있어서 상품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리모컨으로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CCTV 카메라도 초점을 이렇게 지가 맞춰갖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찍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렌즈가 움직여갖고 이런 그 사람을 조금 자동으로 인식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이 기술을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 드론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를 탑재하고 주인 인식 기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거나 특정한 방산 쪽이 되겠죠. 군사 전쟁 쪽에서 특정한 지휘관을 사람이나 차량 같은 일련번호를 탑재를 해서 각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해당되는 지휘관,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는 차량만 가서 폭격을 한다. 이것도 이제 카메라 인식 방향이거든요. 또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촬영 기사처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줌 기능이나 이렇게 거리별로 찍어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카메라로 이렇게 안에 렌즈가 움직여주거나 이런 카메라가 움직여주거나 카메라는 제자리 있고 그렇게 해서 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CTV도 사람을 포착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자세히 하거나 거리별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이런 CCTV도 거리별로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고죠.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데도 스마트폰에도 망원경을 달아서 망원경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죠. 뭐 드론 같은데도 망원경을 달아서 사람이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가까이도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죠. 망원경 모드와 그냥 일반 모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CCTV나 모든 카메라, 드론에 달아있는 카메라, 드론에도 방산 전쟁 중에 사용되죠. 드론 카메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망원경을 씌워주고 안 씌워주는 이런 모드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싸게 고가의 어떤 카메라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일단은 CCTV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망원경에서도 또는 망원 카메라라도 어떤 광학적으로는 이 한계를 갖고 있지만 거기다가도 망원경을 추가로 달아주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망원 카메라에도 일반적인 어떤 군의 어떤 감시 장비에도 이 망원경을 달아주고 안 달아주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게 싸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데에서도 제가 자가 셀프 촬영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리모컨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전파로 그것을 일반 스마트폰이나 일반 카메라 구조 이런 부분에서도 또는 마운 카메라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전파로 송수신한다 또는 한쪽만 쑥겨 있고 신호만 보내는 것도 되겠죠. 싼 거는 서로 다른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능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다.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도 이게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이렇게 작동을 시키거나 그 밑에 이제 1-1, 1-2, 1-3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다른 전파로 다시 1, 다시 100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각각 틀리게 하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거나 이 기술이 가능한데요. 시간 지연 방식. 이게 누르면 5초에 폭발하는 그것도 시간을 설정하거나 또 사고 날 것 같으면 어프 기능을 해서 폭발하지 않는 그런 기능도 들 수 있습니다.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어프 시간 지난다 그러면 딱 밑에 딱 묻어놓고 폭발을 시켜주는 시간 지연 폭발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로도 전파로 폭발을 시켜준다는 거죠. 하고 타이머 기능을 두거나 오프 시켜서 다시 켜갈 수 있는 이런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어뢰 같은 거나 기뢰 같은 것도 이렇게 전파로 작동을 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주요 해역에 대기시켜서 쏠 수 있다. 어떤 움직이는 기뢰 만들어서 부딪힐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일반 슈루탄이나 또 유탄 발사기, 또 박격포탄에다 타이머를 달아서 터지게 하는 것, 또 자주포탄이나 모든 어떤 탱크포탄, 한포탄, 모든 항공폭탄, 폭탄 구조에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력이 엄청나게 상당할 텐데요.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시간을 그리고 타이머를 둬서 특정한 타이머나 어떤 고도, 특정한 고도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특정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고도에서 터뜨리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산탄 같은 거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된다. 또는 거기다가 콩알탄처럼 안에 넣어가지고 안에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주는 이런 탄도 들어가시면 박격포탄 안에도 들어가도 슈리탄, 유탄 발사기 또는 항공폭탄, 자주포탄 이런 데 넣어가지고 백린탄 붙으면 불이 잘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슈리탄을 갖다가 투사를 할 때 다연장포처럼 10개짜리 이렇게 넣으면은 안에가 퉁 이렇게 나가고 어느 특정 시점에서 시간을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충격으로 터지지 않지만 시간을 따라 터지게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슈리탄을 갖다가 10개짜리, 1개짜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5개, 10개짜리를 넣어가지고 슈리탄 투사기 또는 유탄 발사기도 그렇게 유탄 발사기도 여러 개짜리를 한꺼번에 유탄 발사기가 5개짜리, 10개짜리면 굉장히 큰 활약이 될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자동 어떤 그 투사기가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곳을 이렇게 정확하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쏘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 세계를 수천조 번의 1 수력전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이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연동해서 이것도 그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을 좌표를 정확히 쏴준다는 거죠. 각도를 기울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보다 사람이 그 눈대중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바닷속 안에서는 이런 그 잠수부들끼리 또는 잠수정끼리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탑재해서 시야가 안 보이더라도 서로 간의 위치를 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같이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거기다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달아서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렇게 미아 찾기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 가운데 손목시계나 스마트폰에 넣어서 서로 거리를 알거나 누르면은
삐삐삐 사이렌 소리야 불빛까지 이렇게 밤에는 할 수 있고 드론 같은 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드론 같은 데도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드론을 이 해당되는 것이 연동 프로그램을 서로 내가 조종하는 것과 드론에 같이 있어가지고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딱 누르면 삐삐삐 사이렌 소리 불빛 이런 게 해서 드론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또는 어떤 특정 나에게서 500km, 500m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능 이런 것도 거리별로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환할 때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때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깔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폐화 수자 방식, GPS 인식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이 자폐화 수자 방식은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다 인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방산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쟁 시에도 사람, 차량 이런 거 움직이는 것을 연본을 탑재해서 특정한 사람만을 살상하거나 군복을 입은 사람만을 살상하거나 특정한 차량만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그래서 그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특정 누구를 좀 더 고가의 어떤 CCTV 중국에서 하시던데 눈, 코, 입 이렇게 가르게 그 사람 두께에서 체중까지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까지 특정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 제 기술을 썼다는 건데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류 같은 데서도 물류센터에서도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사람이 딱 고객님이 몇 개를 집었나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져가요. 다른 다음에 경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까지 해줘요. 그래서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대 계산 금고에 얼마인지 통보해 주거나 카드 얼마 현금 얼마를 통보해 줍니다. 해당되는 계산안과 그 시각을 계산해 줍니다. 이것도 딱 지켜보는 거죠. 이게 카메라가 인식해서 이것을 이제 물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물건을 갖다가 물류센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갖다 놓을 때도 자폐화 수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물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그 SK텔레콤에서 하시던데 이게 물류센터 어떤 대형 마트다 그러면 출입한 사람 몇 명 들어가는지 대형 마트 몇 명 드나드는지 특정 사람이 언제 몇 시간에 들어간지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것도 파악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식당 같은 몇 명 들어가는지 매출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ATM 같은데 ATM기다 그러면 그 어떤 ATM에 특정 누가 현금을 갖다 인출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ATM 같은 남의 카드로 인식을 했다. 남의 카드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경보 발령을 내려주거나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주민등록 얼굴이 아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경보 발령 내주거나 범죄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CCTV나 모든 카메라고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통합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모니터로 감시하는 현재 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 중구 또는 112나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을 팔았을 때 지자체 어떤 배상이라든지 공무원 그만둬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 후로부터 이게 돼요.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결코 직접적인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지 제 페이스북에는 아이트 국정원이 많이 광고를 내시고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문부터 시작을 해서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곧바로 YTN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가지고 단열도 되면서 이게 덧대는 구조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접합을 시켜주는 구조를 쓰고요. 아니면 플라스틱창 단독으로 했을 때는 플라스틱창은 잘 안 깨져요. 유리창은 잘 깨지는데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도 홈을 파서 접합식. 나노 구조의 홈도 괜찮은데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겨울에나 여름에 그 추위나 더위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래요. 서울시에서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대시더라고. 플라스틱창을 덧대신 건 아닌지요. 네,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창하고 플라스틱창을 이렇게 덧대는 이거 같이 곁들이는 이런 창문도 만들 수 있어요. 가운데는 유리창이고 밖에는 플라스틱창, 가운데는 아크릴창이고 밖에는 플라스틱창. 그래서 플라스틱창 방탄비로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비상벨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인터넷 자체 인터넷 무선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 워키토키망으로 해가지고 본사하고 택시를 연결하고 보통은 이제 이게 블랙박스 같은 게 보통 들어가거나 내비게이션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뭐 동영상 기기도 됩니다만은 블랙박스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차량을 카메라 옆에 달려 있으니까 무선 통수신 기능을 준다. 통신 기능을 둔다. 워키토키 기능을 주거나 무선 인터넷을 잡아서 통신하는 그런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선 통화를 한다는 거죠. 택시 안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택시 안에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또 범죄를 하지 않게 너 범죄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마이크 스피커로.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도 안전하고 택시 운전사도 범죄하지 않게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해당되는 사람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누가 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추가로 법이 제정될 문제고 그것도 이제 그 블랙박스 기능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야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1cm나 0.1cm, 0.3 차이로 가능한 지하도 가능해요. 그래서 로봇의 몸체, 비행체의 몸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신호를 인식을 하고 보내고 화면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 입체 같은 화면도 표시한다는 거죠.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어떤 데서도 그다음에 소니나 삼성 이런 데서도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시야 방식을 하면 입체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의 어떤 그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를 통합시키는 구조. 드론에서 카메라를 달고 있잖아요. 병사들이 카메라를 달고 있을 수도 있고, 보디컴. 그러면 그걸 경찰관이다. 그러면 100명이 카메라를 움직이는, 이제 무선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해서 자기 이제 중폭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신호를 중계해주는 그런 것도 따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군행 같은 뭐 스마트폰을 보든지 보디캠으로 보든지 그것이 그렇죠. 컴퓨터 안에 통합이 된다는 거죠. 100명의 경찰관이다. 그러면 100명의 경찰관 다닐 때 그 사람 움직이는 CCTV가 되어서 화면이 컴퓨터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1000번도 돼요. 그래서 화면에 통합을 시켜서 움직임을 본다는 거죠. 드론 같은데 10,000개다. 10만 개도 가능해. 그렇게 컴퓨터 통합을 시켜 유튜브 화면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표시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CCTV도 그렇죠. 그 많은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화면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택시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블랙박스를 가지고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택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기 택시 회사가 택시 100대다, 200대다, 그럼 그 화면이 표시된다는 거죠. 렌터카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렌터카는 다만 개인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시 같은 건 약간 공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도 어디서든 저희 방송의 특성상 때문에 그런데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제 기술을 자신들의 어떤 상업적인 이익에 갖다 쓰신다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십니까? 나중에 문제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술을 못 판다고 해서 확신하시는 것 같은지도 모르겠는데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 배상, 공무원 고만도도 구상권 청구, 운영사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방송에서도 제 기술을 뭐 이장호의 뭐 어떤 그 막걸리에다가 빵 만든 리스트를 넣어갖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맥주회사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그걸 빵 만든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적으로 탄산을 많이 증가시키는, 또는 부주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가지고 넣거나 설탕을 매일마다 줘서 탄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쓰는데요. 맥주나 포도주, 소주, 위스키, 막걸리 모든 술을 전통주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이것도 하신 건 아니죠. 이것도 하시고 일단 저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커피를 갖다 기름에 튀겨가지고 공기름에 튀겨서 로스팅하는 뭐 살짝 물에 씻고 그다음에 프라이팬에 좀 볶더라도 살짝 물에 나쁜 기름이 좀 나요. 물에 씻어서 로스팅하는 방법. 곡식 같은 거 각종 뭐 이렇게 볶은 길이나 어떤 곡식들을 볶아가지고 살짝 넣어주어서 프로테인 맛을 틀리게 하는 방법을 하시던데 유지태신가 이게 보리 단백질을 넣어가지고 방송과에서 연관이 저는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리 단백질을 넣어서 추가로 하시더라. 이것도 제 기술을 침범한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통합 액젓, 그다음에 까나리 액젓이라든지 멸치 액젓, 새우 액젓을 통합을 해가지고 주부들이 김치 담글지 비율을 모르니까 그걸 통합을 해서 까나리 액젓이 제일 많이 돼. 그다음에 멸치 액젓, 그다음에 새우 액젓 들어가 맛있어요. 일단 참치 액젓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전참시에서 이게 그 남자 배우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떡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생,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떡볶이떡하고 가래떡하고 뭐 모든 시루떡이를 백설기떡하고 모든 것에 이런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또는 스파게티나 면 소재, 스파게티나 모든 면종, 라면이나 면 종류에다가도 이걸 분말 구조나 이런 걸 넣어서 뭐 소세지 분말이 들어간 이런 스파게티나 면이 들어간다는 예를 들면 이제 소세지나 뭐 햄들이 들어간 이렇게 떡들이 나올 수도 있고 오징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낙지, 오징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분말 구조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생선뼈나 오뎅 분말이 들어간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과일청과 과일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떡에 바람떡이나 송편떡에 이렇게 떡에다가 만두소를 넣어가지고 만두처럼 만드는 그들 전참시에 출연진으로 있는 전현무 씨가 있는 당나귀인가 거기서 그 탈북인 이순실 씨가 이렇게 떡에다가 다 만두를 넣어가지고 만두소 이게 다 일부러 제 거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숯과 목탄에 또 콩기름을 넣어갖고 콩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잘 안 타잖아요. 저도 식당을 하면 안 탄단 말이에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숯이나 목탄 구조 또는 조개탄이나 연탄 같은 데도 음식하는데 쓰죠. 식당에서 이따가 이렇게 홍기름을 넣어갖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조개탄이가 어떤 이렇게 연탄 구조에 어떤 그 종이톱밥, 그다음 종이폴프하고 톱밥을 섞어서 만드는 한 캠핑용으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또 이렇게 그 화목난로 쓰는 펠렛 있잖아요. 펠렛에다가 콩기름이나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캠핑용으로 쓰는 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참숯이나 또 목탄 구조, 기타 다른 어떤 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숯 같은 그래서 종이폴프와 뭐 어떤 그 톱밥을 넣어서 이것을 가공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번개탄에다가 종이폴프와 톱밥을 넣어서 번개탄을 해서 이렇게 연료용으로 캠핑용으로 쓴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인데 거기다 번개탄에다가도 콩기름이나 기타 다른 기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번개탄은 작은 입자나 이런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루나 이걸로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면 양초 있잖아요. 양초 분말이나 양초 가루를 이렇게 입자를 만들어서 심지어 붙일 수 있고 안 붙여 그걸 가지고도 불 붙이는 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시는 일 아닌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 꽃을 일반 모든 꽃 잘라서 다 보내잖아요. 어차피 죽은 꽃인데요. 거기다가 금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서 아트적으로 염색만 한다면 전혀 일반 꽃을 갖다가 유전자 교배를 통해서 색깔을 만들 필요 없이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나무 같은데 그다음에 모든 화분 종류의 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종류 화분 종류는 다 되는데요. 뭐 가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화분의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에다가 물을 좀 둬가지고 자동으로 위에다 빨대 같은 걸 안에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서 흙을 적셔주는 이런 기술 구조. 일단 뭐 흡수제가 이렇게 스펀지가 될 수도 있고 흡수제를 좀 주면 좋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빨아서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전동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이머를 둬가지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흙 같은 것도 모래나 흙을 염색을 해가지고 이게 좀 뿌려준다든지 또 환상적인 화분이 되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음식물로 만든 비료는 곰팡이 엮여서 사람들이 안 받아. 땅에 곰팡이가 생기니까 땅이 버려져요. 못 쓰게 돼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약재나 다른 어떤 음식물 기반으로 해서 소금기 없는 거는 이게 야채다, 뭐 아니면 달걀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빵 만든 리스트균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토양이 안 썩어요. 다른 거는 다 썩는데 이건 안 썩습니다. 몇 년이 흘러더라도 그 액상 비료가 곰팡이가 안 생겨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액상 비료나 어떤 그 건조 비료 또는 이것을 토양에 갈아갖고 뿌려 토양을 판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부지포 다른 소금기 있는 것을 물에다 좀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끓여서 이것을 빵만 이스트를 넣어서 동일하게 액상비료, 건조비료 또는 토양에다 갈아서 뿌려 토양을 팝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 사료에다 방앗깻잎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여기서 곡물을 튼튼하게 하는 기술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타 항균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유자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자잎도 가능한데 조리대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마늘 같은 거를 동물이 잘 못 먹는데요. 뭐 그 매실청이나 매실청 잎 이런 것들 또는 커피 잎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어떤 동물에게 항생제로 제공하거나 사료에 섞어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방앗깻잎을 사료에다 섞어주면 굉장히 얘들이 튼튼한데요. 방앗깻잎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갖고 비료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비료에다 방앗깻잎을 섞어서 넣으면 항균 작용과 더불어서 식물들이 되게 잘 자란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들깨잎 같은 거 하셔도 제 기술이, 근데 방앗깻잎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료에 섞어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방앗깻잎을 동물 사료에도 넣을 수 있고, 항균 재료로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에 발표한다 그랬죠. 커피 같은 거 콩기름에 튀겼더니 다른 기름은 모르겠어요.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갖고 물에 씻어갖고 이제 후라이팬에 마저 볶아서 갖고 그걸 분쇄해서, 원두커피 기계는 좀 약해서 주전자에다가 제가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물에. 그럴 때 편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왜 기름에 튀겼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원래 항균발효제 작용이 있었으나 되게 이상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통인조가 좀 있었는데, 뭔지는 알아요. 복통이 있었는데 적용을 했더니 이게 복통이 사라져 버리더라. 한 달 정도 먹으니까 하루에 한 세네 잔씩 먹었더니 헬리코박터나 기타 다른 것에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약회사나 다른 어떤 식품회사 정관장이라든가 항암제로서 이렇게 항균과 항바이러스 항암제로서 이렇게 제품을 출시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커피하고 방앗깻잎, 특히 방앗깻잎이 약간 관절 질환에 좋은데요. 관절이 딱 낫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같은 데 다치거든요. 그래서 관절 질환은 이제 관절 제품으로 방앗깻잎 같은데 사용하시거나, 근력, 그렇죠. 노인 환자들이라든지 근력을 주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도 제품만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약회사든 어디든 정관장이 됐든 어디든 하지 마시라고,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원 씨하고 박정원 씨에 관련된 건 아니지. 그래서 박정원 씨가 됐든 뭐 이경규 씨가 됐든 다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이 서로 간에 모르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제품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모르겠는데 제 거가 너무 무단으로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시더라도 제품만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지적재산권 민영사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가에서 고의 일부러 이걸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항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분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에 발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공 구조로 가져갔을 때 동물에게도 커피가 작용하냐 그러면 작용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탁월한 데서 구제역 같은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물을 뭐하러 살처분하느냐라는 거.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퍼지는데요. 그래서 50도씩만 가열하거나 100도씩 가열해 버리면 동물이 뭐가 됐든 간에 살균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그거를 갖다가 차라리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가열을 해서 유통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창고에 쟁여놨다가 싸게 유통을 물가를 조절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뭐하러 땅에다 파묻어 가지고 확산을 시키냐라는 거지. 지하수나 그렇죠. 토양을 오염시켜 버리게도 토양이 당연히 살아있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그것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지식이 없는 분이 과학 지식이 없는 분이 멋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해서 국가에서라도 이것은 되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섞어갖고 운동 능력을 더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기수입니다. 커피하고 생강가루를 더해서 운동 능력을 더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제약회사든 어디든 하지 마시라. 정관 정도. 또는 커피하고 생강가루하고 또 뭐죠? 이렇게 생방가루를 섞어주면 근력까지 더해집니다. 또는 커피하고 생강가루, 대추가루를 섞어줘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혈관 출혈이 일어났을 때 뇌출혈, 그래서 그 조리대 가루하고 플러스하고 연근가루가 탁 출혈이 맺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진짜 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혼났는데 12지장 기항이라든지 위궤양 위험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종 어떤 그렇죠. 내부가 이제 위험이나 위궤양 같은 거 있으면 내부가 손상이 되는데요. 그걸 아물게 한다는 거죠. 아물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몸에 있어서 잘 아물지 않는 구조를 가진 모든 곳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조리대 단독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거나 이렇게 신장 질환에 이게 신장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질환, 대장 질환에도 뭐 크론병 같은 게 있다. 이 조리대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구조를 밝게 하면 자기네들이 딱 캐치해서 한다고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조리대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리대 단독으로도 위험 유기양, 12지향 기항을 이렇게 기술 구조라고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섞어주는 것입니다. 치질에도 도움이 돼요.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좀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균 구조로 갔을 때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매실청 플러스 유자청, 조리대를 결합해서 항균 동물용 또 사람용으로도 괜찮아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매실청하고 이렇게 동물은 이제 먹어도 사람은 먹어도 되는 사람 동물 안 되긴 부분은 안 하면 되죠.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이렇게 또는 조리대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또는 유자청도 결합을 이거 가지고도 항균 구조를 만들어. 이걸 꿀 같은데 첨가시켜서 항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꿀 플러스 조리대 가루 이렇게 꿀 플러스 커피가루 이렇게 원두 커피 이거 끓인 액상 꿀 플러스 방앗깻잎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꿀 플러스 마늘청, 마늘하고 생강 같은 걸 익혀가지고 조리대 해가지고 항균 마누카 꿀처럼 항균 기능이 보강된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 꿀하고 매실청, 꿀이 이제 단독으로 많이 들어가고 매실청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항균 기능이 가능한 매실청에다가 꿀을 넣은 적은 있어도 꿀에다가 매실청은 이것은 틀린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항균 구조가 강화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것도 변비 부분에 무가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비에 탁월합니다. 피부를 좋게 할 때도 무가 들어가서 피부를 좋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 플러스 무화과 열매를 결합하면 변비에 탁월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변비나 피부를 좋게 하는데 무가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가루 들어가면 될 텐데요.
여기다가 율무하고 녹두를 저도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기관지 폐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율무 사람이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율무하고 녹두 가루를 볶아서 드시면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이 청소됩니다. 혈관 청소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무하고 무화과 열매 플러스 펩시콜라 이런 걸 섞어주면 혈관 타동제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부를 좋게 하는데 율무하고 사과가루하고 포도가루를 할때 피부가 좋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 이것을 합해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동물성이기 때문에 좀 곰팡이 생기지 않게 진공포장이라든지 유통기한을 정해놓을 것 같아요. 또는 뽕잎이나 오디가루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율무하고 깔라맛이 하면 어떤 살이 빠지는데 율무를 익혀가지고 또 어떤 베이비 오일, 호호바 오일이 된 베이비 오일을 갖다 얼굴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 울무 플러스 깔라만시를 살이 보기 좋게 빠지는데요. 팔뚝살이나 뱃살, 달에도 다른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복용할 수 있는, 그렇죠.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율무 깔라만시를 가지고 이것을 몸을 살을 빼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화장품에서나 어떤 데서도 이걸 사용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해독구죠. 저도 이렇게 약초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다 보니까 간 손상이 걱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 해독 부분에 있어서 녹두하고 콩 또는 검은콩, 진우니콩 다 가능. 여기다가 생방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돼.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술 해독, 그 다음에 각국 약품 해독에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덕분에 간 손상 없이 모든 약초를 수없이 복용을 했는데 잘 약초 실험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제약회사 공동제약이든 어디든 동아제약이든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방송과 연예계에서도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게 남의 기술 부담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변비 부분에 제가 무하고 무화과 열매가 도움이 된다 그랬죠. 거기다가 대해서 매실청, 무하고 매실청 하셔도 이렇게 변비 부분에 도움이 돼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매실청하고 무화과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 해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무화과 열매하고 부춧가루, 사과가루 또는 무가루를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하고 부추하고 사과가루에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 하셔도 또는 생강청, 부춧가루, 생강가루, 사과가루 해도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 부분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딱 따가지고 무화과하고 무화과 열매하고 사과 핵심적인 부분이 무하고요. 무화과 또는 매실청인데요. 이거를 결합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핵심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방앗깻잎하고 나는 다른 걸 붙였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방앗깻잎은 관절 질환에 좋고 운동 능력이 좋고 그럼 방앗깻잎에 나는 몇 개를 더 첨가시키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커피에다 몇 개를 첨가시켜서 항균과 항바이러스 항암제를 만들겠다. 이런 양심불량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양심불량입니다 그거. 네. 그 다음에 생강가루하고 마늘가루를 익혀가지고 양파가루, 대파가루에서 건강을, 살균 구조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 증진제로 판매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화제로서 무하고 생강 이것을 결합해서 소화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강도 익히셔야 되는데요. 또는 혈압을 낮춰주는 구조로서 무하고 녹두를 결합하면 혈압이 낮아지는데요. 이것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무하고 녹두 또는 콩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 녹두로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무하고 콩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무하고 오렌지 하셔도 제 기술인데 무하고 대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화제로서 무 생강청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소화제로 생강, 그다음에 소화제로서 무하고 파인애플, 키위가루를 곁들일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무하고 사과가루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뭐죠? 이게 갖다가 위경련 일어났을 때 이거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위경련 일어났을 때 대파하고 대추는 본래 상극이에요. 쓰면 안 돼요. 한방에서. 근데 이거를 사면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먹고 위경련 같은데 그 다음에 대추 생강을 끓여가지고 가루를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완전히 몸을 힘을 했으면 몸에서 이렇게 경련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복용해요. 계속 복용을 하면 몸이 힘이 다시 일어나서 전 그 후로 위경련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위경련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신병 치료에 있어서 마약 같은 거 복용해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물질 한꺼번에 사라짐으로 영양분을 식품을 통해 복용해야 되는데 식사를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조식품으로서 또 신경 전달물질을 잘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과 또는 생방가루, 키가루, 체다치르가루 이런 걸 섞어주거나 또는 커피하고 또는 방앗깻잎, 방앗깻잎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또는 커피하고 생강가루를 같이 곁들이거나 사과가루를 커피 생강가루와 사과가루 곁들이면 두뇌가 활성화되는데요. 이것도 제품으로 출시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신병 부도 식품으로서 이 영양분을 보강함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을 대뇌에 생산하게끔 영양분을 보강하는 보조식품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이 완전히 피곤해 갖고 다운이 돼 있을 때 대추가루를 좀 이렇게 먹어주면 대추를 끓여서 먹으면 어느 일정 이상 먹으면은 완전히 화가 나요. 근데 조금만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신경쇠약에 너무나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많이 실험을 해봐야 하지 않은 거거든요. 대추에다가 방앗깻잎을 곁들이셔도 돼요. 또는 신경쇠약에 있어서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커피하고 방앗깻잎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약초로서는 조리대 45%, 어송초 10%, 현백제 10%, 건보백초 5%, 비단풀 5%, 애동나무 5%, 소래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머리 5%, 부처순 5% 이렇게 해서 가루나 또는 환약 또는 액상 구조로 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치질 같은 데도 살짝 이 액상을 묻혀서 홈에 붙여서 치질이 딱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치질이 잇몸에 이렇게 음식물 끼면 이게 이제 그거는 세균이 발생해서 출혈이 생기다 그런 원인이라는 붓는 원인을 알게 됐는데요. 잇몸도 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죠 비데 같은 걸 사서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항문을 벌려서 꼼꼼히 씻어주니까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에 이렇게 또 화장지 같은 거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여기다 돌가루 첨가한다는 거 아세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돌가루 같은 걸 첨가해서 하얗게 만든대요. 이 돌가루가 미세하게 분말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항문의 이렇게 점막 구조를 이렇게 해서 산성을 거기에 찢어지는 거예요. 겨울 같은 데는 잘 안 물지가 않아서 취질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데로 하고 드라이기로 살균을 해서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열탕 소독을 하시 보라의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는데요. 그럼 뭐 순간 온도니까 그 다음에 그 이하 온도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살균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도 이제 피부병을 이거로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 번 왔다가 또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모든 피부병의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열이 50도나 100도씨 이하에서 다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세포막이 손상을 입니다. 익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피부병이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뾰루지 같은 거 나고는 여드름이 나더라도 등드름 나더라도 이걸로 다 해버리거든요. 되게 간편해요. 약을 바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것은 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드라이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체를 갖다가 가열을 해서 피부병을 해결한다. 이런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화장실에 손 말리는 것에 세균의 원상입니다. 그럼 좀 더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한 50도 이상이면 살균이 되거든요. 그럼 50도 이상만 더 뜨겁게 만들어 갖고 손을 가열하는 식으로 들어가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너무 뜨거운 것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기 온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강풍, 약풍, 중풍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것을 뉴스에서 이것이 나와서 제 거를 갖다 하시더라고. 이거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말리는 거 그게 있잖아요. 그 풍이 이렇게 바람 나와가지고 그거를 뜨겁게 가열한다는 거죠. 이거를 하시고 CJ 홈쇼핑에서 뭐 S9인가 여기서 뭐 어떤 그 진공청소기가 이렇게 바닥을 갖다가 스팀으로 살균하면서 60도 이상의 혼풍을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말린다는 거. 아니 그러면 50도 이상이면 전부 다 바이러스는 다 살균이 되는데 살균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아니 그걸 가지고 뜨거운 드라이기처럼 뜨거운 바람을 사선으로 내뿜 거나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바닥을 살균하거나 침구를 살균하거나 병원 바닥, 병원 침구, 병원의 문 손잡이 이렇게 손거리가 기타 것을 살균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근데 멋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60도 이상 넘으면 60도시면 살균이 안 됩니까? 그것도 제 멋대로 하시면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세요 지금.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 LG 스타일러다 그러면 스타일러 같은데도 뜨거운 온풍을 불어서 살균을 순간적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요. 이 기술을 스팀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빨래 건조대 같은데 그래서 빨래도 LG 스타일러 같은 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습기를 제습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제거하고 그것을 살균 구조로 이렇게 뜨거운 온풍을 보아 살균 구조를 가지신 빨래 건조대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빨리 말라요. LG 스타일러든 어디에서도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제가 약초를 추가로 얘기를 못했네요. 조리대 55%, 어성초 10%, 300조 10%, 건보버츠 10%, 비단풀 5%, 소르장 5%에서 가루나 환약, 액상 구조로 해서 간단한 이렇게 살균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호흡기 발휘에서 탁월해요. 특히 가장 핵심은 조리대하고 건보 배추하고 비단풀인데요. 이것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제약회사는 어디든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한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뭘 말하려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중간에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 이거를 눈 좋아지게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품으로서 제가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제 기술이라 그랬는데요. 특히 간장 같은 거를 대두 아니더라도 간장이나 된장을 이렇게 볶은 귀리로 만들어 가지고 된장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만드시면 간장도 역시 그럴 수 있고 또는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음식 동영상에서 만들 때는 녹두하고 귀리를 넣는데요. 기타 다른 거 곡식은 다 돼요. 쌀, 보리, 이렇게 콩, 이렇게 팥, 이렇게 뭐가 됐든 내가 완두콩들 이렇게 이걸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된장 이것도 제 기술인데 끓여가지고 메주가루하고 찹쌀가루, 소금, 설탕만 넣으면 이게 끓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 고추장도 고춧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 설탕만 넣으면 이게 고추장도 끓여서 곧바로 유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식품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 기술입니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가루과 진간장, 참치액젓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치즈 같은 거, 이렇게 치즈 같은 거를 섞어주거나
이렇게 마요네즈를 섞어주거나 카레가루를 섞어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조리대 가루, 조리대 액상을 섞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기조로 가져가주거나 방앗깻잎을 좀 더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다.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첨가시켜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고추장도 만들 때 메주가루를 전혀 쓰지 않아요. 제 방식은. 그래서 메주가루 쓰지 않고도 가능하더라.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단가를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오죽, 우쭈꾸미, 깐소에,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걸 첨가를 시켜서 고추장 이런 것들, 된장 이런 걸 갖다 플러스 시켜가지고 스리라차 소스, 거기다 상하식초 같은 거 식초를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스리라 소스를 넣거나 마요네즈, 치즈를 넣어서 소스를 만든다. 이 소스도 제 기술입니다. 간장 같은 것도 끓여서 만든다. 보통 메주가루를 넣고 메주를 하거나 하는데 끓여서 그냥 만드니까 됩디다. 그래서 간장 같은 거 대두나 기타 뭐 콩 종류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두도 되고 녹두 길이도 되고 그걸 끓여서 만든다는 거죠. 소금 설탕 넣고 약간 이런 간장 종류의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이렇게 참치 액젓, 액젓을 넣어가지고 간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액젓에다가 간장을 넣는 이런 기술 구조의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쓸 때 저도 요리를 하니까 이게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돼. 굴소스 같은 데다가 진간장을 넣어주고 간장을 넣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피시 소스를 저기 간장 같은데 제가 이렇게 체다 치즈를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같은데 그래서 오뎅 간장 또는 새우 간장, 오뎅 간장 넣으시면 저기 오뎅 같은 걸 넣어 끓여가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간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가지고 맥주나 술 같은 걸 다양한 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시 소스를 끓여서 만들 수 있다는 걸 물으셨죠. 끓여서 또는 튀겨서 또는 볶아서 구워서 이렇게 피시 소스 만들면 훨씬 맛있다. 이거 하시면 구이에도 발효가 됩니다. 모든 피시 소스 만드는 법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녹차나 홍차, 보이차나 모든 차 종류, 중국의 차 종류가 많은데 기름에 한번 살짝 튀겨서 물을 한번 씻어가지고 덮어주는 이런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콜라 제조에 있어서도 커피 같은 것도 이렇게 홍기름에 튀겨가지고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에 한번 씻어서 후라이팬 옮겨서 볶아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볶은 길이나 쌀보리 이렇게 조스, 찹쌀 다른 건 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곡식을 프로테인 섞어서 맛을 내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유청, 천연, 할로버,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넣어서 커피 맛을 틀리게 해서 원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스틱 같은 데 넣어가지고 커피 플러스 생크림 가루 이렇게 또는 우유가루 넣어주거나 아니면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가루를 넣어서 독일의 어떤 회사가 맥주 가루를 쓰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이것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방송의 특성상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드신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고추장 같은 건데도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자채,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로버, 귤청. 제 방송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무단으로 다 쓰시고 계십니다. 방송에서도. 간장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 조금 내는 거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고 치즈를 넣어서 치즈 간장 맛이 정말 맛있더라. 이것을 오뎅 간장 이런 거. 그다음에 명란 간장, 명란 알이라든지 날치알, 양미리알 같은 명란 간장, 캐비알도 되는데요. 캐비어 같은 거를 약간 튀겨서 제품 만들면 짱인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캐비어, 명란, 그다음에 양미리알 이런 걸 튀겨가지고 이렇게 제품화 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멸치액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만들 때 이것을 튀겨서 피쉬 소스 튀겨서 만든다 죠. 튀기거나 삶거나 구워서 만드시면 훨씬 더 맛있다. 볶아가지고 만들면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창란젓이나 모든 젓 종류를 튀기거나 약간 볶아가지고 젓을 유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장난젓 또 그렇고 명란젓이 짱인데요. 이게 편스토랑에서 가수 이정현 씨가 이렇게 명란젓을 갖다가 후라이팬에 딱 볶아가시더래. 제 걸 보신다는 건데, 네, 제품 하나 시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방송 이력을 이용해서 제품화 시키거나 상업화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제 건데 왜 거기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업화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어떤 동영상에 소개했던 비빔국수 만드는 법, 그다음에 멸치국수 만드는 법, 그다음에 비빔냉면 만들거나 갈비탕 만드는 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제품화 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PC 소스도 그렇고 콜라에다가 어떤 유자색,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산, 파마산, 치청, 천연, 하르방, 귤청, 자몽청 넣어서 만들거나 콜라에다가 맥주나 술을 넣어서 콜라 만들고 또는 커피에다가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드는 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포도주를 끓여서 만들고 또는 생과를 같이 섞어주는 기술 구조의 포도주 만드시면 제 기술 되게 맛있어요. 여기다가 건포도를 넣거나 건과일을 넣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도 빵 만든 이스트균, 또 맥주를 만들 때도 소주, 위스키, 기타 다른 술을 전통주 만들 때도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부지포에 보리엿 기름을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맥주 같은 데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고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잼에 유자색,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로방, 귤청, 자몽청 물에 넣고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 설탕 먹여서 물 넣고 육성한 걸 추가해줘요. 그 다음에 부지포의 보리 엿기름을 넣고 같이 담가주고 끓일 때 넣으셔도 돼요. 소금 플러스 설탕을 매일마다 줍니다. 그럼 이스트균이 증식하면 탄산이 많아지는데요.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타 다른 곡식 어떤 야채 종류든 이런 걸로도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서 하시거나 끓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도주 그다음에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을 소주, 위스키 또는 막걸리 이런 만든 거를 맥주나 포도주 이런 데다가도 섞어줘서 판매를 그다음 매실청 같은 것도 이렇게 끓여서 만드니까 됩디다. 그래서 끓여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계속 넣고 여기 흐물흐물거리면 이게 씨를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로 놨더니 훨씬 더 맛있더라. 전통적인 방법은 이게 아닌데 되게 빨리 제조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기반 내서 매실주도 만듭니다. 매실주에다가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다양한 매실주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훌륭한 술인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맥주나 다른 술을 섞어서 매실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막걸리에다가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술을 섞어서 하거나 복권 기리술이 명품주인데요. 복권 기리도 볶아가지고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물을 기반으로 해서 소금 설탕 넣고 빵만 이스트균을 증식화했던 것을 넣고 부주포에 보리엿기름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를 소주 위스키에 넣거나 위스키화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걸리에 넣거나 뭐 포도주나 코코넛주하고 섞어줘도 정말 맛있어요. 코코넛은 이제 끓일 수는 없고요. 끓여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코코넛 액상을 깡통에 나와요. 그래서 넣고 소금 설탕 넣고 부주포에 보리엿 기름을 넣고 빵만 이스트 넣고 맨마다 설탕을 줘요. 그러면 코코넛 술이 만들어지는데 맛있어요. 여기다가 딸기주, 망고주, 기타 이렇게 어떤 파인애플주, 기타 다른 술을 섞어줘요. 체리주, 포도주에도 섞어줘도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다가 코코넛주에다가도 귀리주를 섞어줘도 맛있는데 귀리주에다가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딸기주 섞어주거나 포도주 섞어주거나 이렇게 소주 위스키 섞어도 돼요. 볶음 기류주는 명품주입니다.
볶은 기리주의 단독으로도 괜찮고요. 이것도 체다 치즈 우유주, 체다 치즈 우유나 체다 치즈를 끓여서 만들거나 끓여서 만들, 이것도 가능하다. 여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 되게 다양한 걸 넣어서 맛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수많은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도 정말 맛있고요. 이것도 체리주, 스트로베리주, 이건 것도 다 가능합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만들 때는 방송가에서 제발 하지 마세요. 콜라에다가도 콜라나 우유, 어떤 치즈, 체다 치즈나 모든 치즈 종류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유자색,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성, 파마산, 치청, 체내, 할러바,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을 마요네즈에 넣거나 또는 케찹에 넣거나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땅콩 버터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생크림 종류를 넣을 수 있어요. 생크림도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유자색,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성, 천연, 할러바, 귤청, 자몽청 또는 생강이나 계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어떤 과일청들과 과일잼에다가 계피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계피 넣으면 맛이 틀려요. 짱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피 넣어서 과일청과 과일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기술을 무단으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업화시키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마요네즈에다가 생크림을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땅콩버터에다가 마요네즈 생크림을 섞어줘. 땅콩버터에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줄 수도 있다. 땅콩버터에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나 홍차, 녹차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다. 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군용으로도 좋은데 비상 생존식량으로 해가지고 곡식가루와 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죽미, 깐생, 고등어, 참, 햄소지, 해산물 가루를 섞어주고 익혀야 되겠죠. 볶거나 섞어주거나 또는 비타 야채도 섞어주세요. 비상식량으로 군에 공급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한번 탁 털어놓으면 그냥 식사가 딱 된다는 거죠. 뭐 치즈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비상식량 이러한 비상식량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제가 만든 이렇게 어떤 멸치액젓과 소액젓, 까늘액, 멸치액젓과 참치액젓 기반으로 또는 액젓 종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마요네즈나 치즈를 넣고 또 거기다가 후춧가루 넣고 이렇게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액젓, 진간장 같은 걸 넣고 진간장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사골 분말과 그다음에 새멸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면 스프를 만들었는데 액상 스프 그래서 가루로 만드셔도 돼요. 이런 것을 방송가에서도 이 기반으로 해서 하지 마시라. 또는 젓갈 종류 각종 이렇게 창란젓이랑 이런 젓갈 종류들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이것도 라면 스프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관련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골 분말만으로도 단독으로 해서 여기다가 어떤 제가 짜장라면 그다음에 이런 사골 분말 플러스 카레가루도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레가루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사골 분말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짜장라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카레라면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방송가에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콜라 만들 때 후라이팬에 검은 설탕, 흑설탕으로 만들거나 이러면 되게 맛있는데요. 후라이팬에 설탕을 살짝 볶아가지고 만들면 더 맛있어요. 이거를 이제 콜라 만들 때나 다른 탄산 만들 때, 음료 만들 때, 포도주 만들 때도 그렇고 이걸 기반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술 만들 때나 음료 만들 때, 콜라 만들 때 이걸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정과 청 같은 것도 넣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체다 치즈나 또 카이막 또는 두부, 오뎅 같은데 떡 같은데
과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넛 같은 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것도 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식빵에다가도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데 방송가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업체가 만약에 자기네 제 기술 이제 쓰기를 원해서 다른데 돈 주고 해외 업체나 또는 식당 이런 데다가 돈 주거나 하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걸 방송가에 비치게 되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자기네들 무단으로 써도 되나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여기서 지적재산과 관련된 제품을 그것을 단독으로 알고도 그 제품을 갖다 쓰면 그것이 민형사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방송가에서도 방송의 이력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공으로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그럼 얼마든지 해외에다가 지사 만들어서 제품을 대기하면 제 제품 무단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또 그 폐쇄하고 또 다른 데 만들고 수입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하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카메라 구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까먹은 게 있어서 이런 CCTV 카메라를 캠코더로 대신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캠코더가 45,000원, 9만원 하던데요. 그러면 도매가라서 하면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낫겠다. 캠코더에다가 적외선 기능을 줘서 야간 촬영 기능을 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캠코더에다가 야간 촬영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일단 캠코더에다가 이런 후레쉬를 달아가지고 멀리 비추면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CCTV 같은데 이런 데다 후레쉬를 달아가지고 멀리 보면서 이게 밤에 잘 안 보여요 이거. 그래서 이거 여기서 가까운 데는 볼 수 있지 멀리는 안 보이네. 그래서 그 후레쉬를 줘가지고 멀리 찍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이게 해서 굳이 여기다 기능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 선, 이 신호선, 유선이든 무선이 신호선을 통해서 전송만 하면 될 텐데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캠코더 같은 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수부들이 이렇게 안에 열화상 카메라를 방수용으로 물속용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이런 CCTV나 모든 것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나 0.4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그 망원 카메라나 카메라 구조에서 낮에든 밤에든 이렇게 빛을 보강해 갖고 멀리 찍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CCTV도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모든 카메라 구조에는 다 되는 거예요. 망원경 구조도 그렇게 낮에든 보기 어차피 반사되니까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다가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서 물을 가열해서 대부분 음식물을 가열해서 할 수 있는데 군사용으로 쓸 때는 비행기에다 탑재해서 밑을 태워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어느 쪽에 각도로 들어오든지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가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줘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서로 빛이 반사복사하는 구조로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렇게 난방기구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태양열 조리기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빛을 증폭하되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도별로 해서 태양이 어느 쪽으로 서로 반사복사해서 하루 종일 태양이 어느 쪽에 뜨는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난방 또는 이것을 발전 또는 이것을 음식물 가열하는 데 쓴다 그랬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목한 홈을 뭐 대중소로 할 수도 있고 빛을 증폭하여서 그걸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거나 물을 직접 가열해서 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석유를 가열해서 이렇게 석유를 정제하든지 석유 같은 데도 콜라 같은 데도 술 같은 데도 상중하로 탄산을 넣는 기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석유 같은 데는 이렇게 보통 수소를 넣는데 수소 플러스 산소를 넣어주는 기능 또는 수소 플러스 산소 플러스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수소 플러스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이 기술이 다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돼서 상중하로 기포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콜라나 술 제조법에도 동일합니다. 이게 상중하로 해서 갖고 그걸 한다는 거죠. 저는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틀린 그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물에다 조사를 해서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낸다 그랬죠.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음파 세척기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음식이 골고루 익을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소산소를 이렇게 전기분해법, 그 다음에 고온분해법, 열분해법으로 해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한다는 거죠. 군사무기를 사용할 때는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하나는 어떻게 사람을 금속을 탐지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아니더라도 돼요. 하나는 사람을 탐지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전장에서 사용할 때는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초음파 전파 또는 음파를 같이 동시에 적용하려면 대단한 살상무기가 되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전파가 서로 융합을 해서 고통을 엄청나게 주고 여기서 제 예상으로는 여기서 사방돼서 피를 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전파 무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비행체에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약간 여기 압축 공기를 비행체 할 때 이렇게 내뿜는다 그랬죠. 그 압축 공기가 데워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라면서 미사일이 정타 안 맞는 구조가 되는데 미사일 같은 거 들어와도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흔들어 버리고 기판을 태우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헬리콥터 같은 데서도 밑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지상 무기들을 태워버리거나 사람을 태우는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헬리콥터나 다른 비행체에서도 가는 거지. 차가 전차가 차량에 싣고 다녀도 돼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가로 세로 높이로 열화상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서 건물 내에 시가전할 때 보고 그것을 투영을 해서 전파로 태워버립니다. 충격을 실시해 주거나 경찰관이 갖고 다닐지도 모르죠. 나중에 이 기술 구조도 뭐 약하게 주면 돼. 전파로 충격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태우거나.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다연장포처럼 해서 박격포를 내가 아까 까먹었는데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해서 박격포를 쏘는 이런 기술로 공기를 뒤에서 때려가지고 쏘면은 10개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수동식으로 탕 누르면 10개가 동시에 탕 해갖고 탕 쏘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관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관총이나 일반 소총을 한꺼번에 전파 방식으로 해서 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 리모컨인데 TV 볼 때 TV를 무선 전파, 무선 초인종처럼 해서 전파 방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3층에 있더라도 1층 걸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TV 조작, 하나는 조명 조작, 하나는 뭐 이렇게 보일러 조작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명 조작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는 CCTV 조작하고 같은 전파로. 그 다음에 1번, 호출번 1번이다. 1-1, 1-2, 3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 되게 되겠습니다. 2번은 2-1, 2-2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가전을 조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가지고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TV 전파, 하나는 조명 전파 이렇게 조명을 각각 틀리게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송수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또는 이런 와이파이 이런 장치에도 또는 워키토키 이런 어떤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그래서 라디오 채널처럼 바꾸셔도 되는데 동시에 송수신한다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동시에 송수신한다. 각각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안에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노트북이나 와이파이 또는 그 데스크탑, 뭐 태블릿 PC 이런 데다가도 각 스마트폰 20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와이파이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는데 위성통신 안에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통신한다는 거죠. 이것은 드론 조작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SK텔레콤에서도 블루투스 기술로 이걸 쓰시던데 사물 인터넷에도 쓸 수 있고 무선 충전 고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파 통신만이 아니라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에 뭐 하나 전파에다 100실을 빠야 10개 전파를 해서 10시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충전 구조가 되는데 블루투스 기술이나 전파 충전 구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차량의 충전 구조가 우리 연료 탱크다 그러면 연료 탱크가 하나 둘 셋 세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각각 주유할 수도 있습니다.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쓰자 그랬죠. 비상연료통을 넣어가지고 추락하지 않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보조 배터리를 둬서 추락하지 않는 구조 전기로 간다면 기존의 주 배터리 플러스 보조 배터리,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주거나 비상 연료통이 있는 이런 비행체 드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료 떨어졌다고 추락하지 않아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차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충전 구조로 들어갔을 때 무선 충전 구조다 그랬으면 우리는 충전하는데 5군데 있어요. 또는 2군데, 3군데 있어요. 그러면 밑에는 이제 배터리가 다 달려 있는 거, 빨리 충전이 될 텐데요. 유선 충전 구조. 그럼 우리 무선 충전 구조라도 우리는 충전한 건데 2군데, 3군데, 5군데 있는 빨리 충전이 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해서 충전할 수 있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것을 통신이나 충전 구조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제가 자율충전,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5군데 좌표를 찍어주면은 드론 같은 것도 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농약도 뿌리고 사람도 특정 사람만 찍어놓으면 뭐 차량이나 사람을 일련번호 따라서 추적도 할 수 있고요. 특정 사람이나 차량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호텔 로봇, 서비스 로봇이다. 5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온다. 자율주행 차량도 5군데,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원형 진공청소기. 그것도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인 화면은 안 부딪히고 입체적인 건 안 부딪히고 평면만 달리는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오르막 내리막 기울기 또는 어떻게 자동차 같은 자율주행 차량은 과속 방지 이 정도는 허용하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프로그램 짜기가 쉬워지는데요. 간단하게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건물 통과 안 해도 되고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입체적인 건 부딪히지 않고 평면만을 청소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2군데만 찍어주면 제가 딱 거기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어른 장난감처럼 스틱으로 조종하는 진공청소기 만들 때는 전 세계 대박일 텐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건물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카메라 인식에서 몇 cm 떨어져서 청소한다는 드론에다 물줄기라더라 청소나 소방으로 들어가.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걸 멋대로 하시던데 오토 청소라고 제 거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를 건물에다가도 이게 건물 청소도 할 수 있고 소방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무단으로 그 업체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이라 국가기관이 굉장히 권고를 내신 후로 이런 영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배짱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송의 특성상 좀 억울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무단으로 제품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이불 같은 데에도 이불천 구름사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옷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 그럼 되게 따뜻할 텐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불 안에 충전자가 구름서 많이 해도 돼요.
여기서 이불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어주는 그런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따뜻한 옷이 되고 이불이 되거나 따뜻한 옷이 되는데요.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또는 구정 알루미늄도 될 수 있어요. 안에다가 바람을 슉슉슉슉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는 이런 옷이나 에어를 집어넣는 이렇게 이불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텐트, 에어를 갖다가 슉슉슉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집어넣어주고, 그걸 에어 침낭으로 만들거나, 에어 텐트로 만들 수 있는데, 1인용, 2인용, 1인용이면 되게 편리하겠죠. 군에서도 퐁당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트도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야영 매트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텐트에다가, 부착용, 이것을 텐트에다가 이렇게, 뭐 집에 같은 창문 같은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줘갖고 열고 닫을 수 있고 창문 방안용으로 사용하거나 벽에다 붙여놓고 바닥에다 애들에다 붙여놔가지고 띄워넣어도 이상이 없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전기요나 전기장판 이런 데다가도 밑에다가 에어를 샥샥샥 집어넣거나 뭐 야외용 어떤 그 매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기요나 전기장판에 넣으면 좋을 텐데 이 기술은 제 기술. 모노륨이잖아요. 전기장판이. 그럼 모노륨을 또 하나 이렇게 케이스 만들고 그 안에다 전기요를 넣는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를 갖다가 슉슉슉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을 해서 여기서 가축이나 또 아니면 그 비닐하우스 방한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커튼에다가 에어를 샥샥 집어넣고 커튼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바닥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바닥에다 깔아놔가지고 바닥에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모기장을 이렇게 어떤 방충망 금속이잖아요. 작은 건전지를 달아서 방충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약간 유연한 소재, 하늘거리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집에다 설치하거나 텐트에 또는 차량에다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다음에 어떤 베이킹 소다, 소금을 결합하면 냄새를 없애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페브리치처럼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 젖산, 설탕을 해가지고 촛발이 끈끈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액상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빠지게 해도 됩니다. 또는 그것을 농사용으로 각종 어떤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식으로 베이킹소다, 젖산 이렇게 이런 그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이걸로 농사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가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의 결합으로 저는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안 지키셔도 돼요. 그걸로 살균 구조. 저는 이걸로 완선을 해결했는데요.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하고 말린 다음에 하루에 10번 발랐더니 해결하기 어려운, 그것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원선을 해결했다. 무좀도 가능하다. 무좀도 이렇게 진물 나는 게 드라이크라해서 만든 무좀도 가열하다. 그래서 또는 사과 식초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사과 식초나 다른 식초를 해가지고 약간 각질형 무좀에도 이렇게 스프레이 통에 넣고 계속 뿌렸더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나더라고요. 이것도 그 제품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 탈모 일어난 분들에게 저도 사과식초나 이렇게 식초를 갖다 머리다 이렇게 이걸 뿌렸더니 머리가 잘 나더라. 희한한 저도 실험을 많이 해놔서 그 어떤 탈모 제품이나 샴푸 제품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사과식초나 식초를 넣어서 비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베이킹 소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소금을 결합해서 그것을 세탁세제에 넣거나 아니면 이거를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의 결합으로 이것을 동물 피부병 치료라든지 식물에도 곰팡이가 흙에다 뿌려도 이상 없어요. 곰팡이가 싹 제거되더라고요. 농사용을 이런데 겨드랑이 냄새 나는데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냄새 날 때 냄새 제거용으로 해서 고생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매실청, 그다음에 마늘 익히셔야 돼요. 생강 가른 거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조리 때 이거 쓰시면 효험이 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커피 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되게 살균이 냄새가 딱 없어진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매실청하고 어떤 그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인데요. 유자청을 더 드릴 수도. 이걸로 해서 냄새를 없애는 살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몸에 냄새 나는 분 많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살균이 안 돼서 그래요. 안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균. 그리고 살균을 해주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시초나 시초를 이렇게 어떤 뭐죠, 치약 같은 데 섞어도 이빨이 되게 하얗게 되는데요.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락스하고 뚜러펑, 락스하고 뚜러펑을 50대 50 또는 프로테이진 정확히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화장실 타일에 줄눈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 그래서 그거를 하수도 청소하는 데 나고 변기 청소제로 들어가 고용제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이게 뭐 반도체라든지 각종 그 어떤 제품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세척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산업용 세척제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빨래 세탁세제나 이런 데다가도 넣어갖고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방세제도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안전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약간 세탁세제를 고용화 시켜가지고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변기 물 들어가는데 물통에다 넣어주면 되게 좋은데요. 소변 같은 데 넣는 소변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탁세제는 싸다는 점에서 7kg에 어떤 거는 이렇게 14,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짜리가 너무 싸요. 그래서 와 이게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샴푸 같은 걸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조금 약해서 그래서 향이 좀 약해서 그랬는데 일반 샴푸를 조금 추가시켜서 정말 세탁이 잘 되더라고요. 싼 거는 순담인가? 어떤 이제 그거 사다가 일반 샴푸를 좀 추가 툭툭 넣어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이게 드럼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다 세탁통 안에 넣고 물 이렇게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액체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부어주니까 세탁이 되게 잘 돼요. 하얗게. 혹시 내 거 안 썼나? 라스하고 드롭봉을 안 넣는다. 인쇄 잉크나 어떤 페인트, 그 다음에 염색제, 엔진 오일과 윤활제, 불수 원샷에서도 쓰지 마세요.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불수 원샷에서도 이걸 넣으시지 마시라. 이것을 넣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림 물감에도 저는 100% 넣어서 씁니다. 색깔이 틀립니다. 노루 페인트나 산막 페인트, KCC 페인트 회사에서 제발 동화 물감이나 이런 데 쓰지 마시라. GS 칼텍스나 현재볼병 불수 원샷 만드는 데도 쓰지 말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제나 올스테인에도 들어가거나 합성소매 실이나 실구조에도 얘기해서 아라미드, 섬유, 스판덱스 모든 실구조 면실에도 들어갑니다. 비단실에도 들어가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이런 데 들어가거나 용수철 같은 데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칼 제조할 때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철사나 철근 이렇게 이런 데도 다 들어가거나 구리 같은데 구리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들어가는데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알루미늄 이렇게 철판 구조에도 다 들어갑니다. 페인트 코팅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페인트 코팅을 가스관, 가스탱크, PVC관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수도 또는 자동차 부품, 수도 부품들, 배 부품, 항공 모든 부품, 산업용 부품 구조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에도 이렇게 녹슬지 않고 금속 구조에는 다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소면선 할 때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줍니다. 자동차 철판이나 항공기 철판, 항공기 이렇게 배철판 이런데 금속 구조에도 자체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 하면 오래도록 색깔이 처음 자동차 출고했던 것처럼 깨끗합니다. 현대 자동차든 토요타든 어디든 이 기술 구조를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텐트 같은 거를 그 어떤 에어를 여러 겹 줘가지고 이게 비닐하우스 외부용이나 내부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커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요를 그 가축에 그 텐트 같은데 부착을 시켜가지고 전기요를 만드셔도 그럼 안에가 난방이 되게 될 텐데요. 자동차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디자인만 예쁘면 상관없잖아요. 집에서도 전기요를 벽에다 부착시키라는 법이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창문에다 전기요를 디자인만 예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한 구조로도 만들어도 된다. 또 텐트에다 부착하거나 여기서 전기요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전기요를 가지고 전기만 좀 풍력 발전으로 되면은 농촌 같은 데나 다른 데서도 축사용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축사용으로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 줘갖고 그래서 축사용으로 딱 붙여갖고 방안을 만들어도 돼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관에서도 어디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